우리나라 이제 식품공전을 한번 보면은요, 식품공전을 가지고서 이제 이게 이제 7.1.2.2에서 다성분 시형법의 제2법입니다. 이게 이제 퀘처스 메소드입니다. 이게 어, QU C CH RS 퀘처스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주로 어떤 식품에 적용하느냐 곡류 그러니까 곡류라면 뭐 쌀밀 보리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서류 하면은 이제 감자나 고구마 같은 이런 이제 덩이 줄기나 덩이 뿌리에 있는 그런 작물들이에요. 그다음에 두류, 콩류죠. 이런 것들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류 식품에 적용을 하고 분석 원리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살펴봤듯이 추출, 그 다음에 분배, 정제, 그리고서 기기 분석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시약도 굉장히 간단하죠. 아스토나이트리드 추출 용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분 제거하면서 솔팅 아웃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황산 마그네슘하고 염화나트륨 이것 집어 넣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제를 위해서 고체 사항을 집어넣어 주는데 이게 이제 PSA를 집어넣어 주죠. 이게 PSA를 집어넣어 주는데 이게 그러면 네 가지 기본적으로 네 가지만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기기 분석을 하는데 이 방법들로 할 수 있는 것이 GCMS로 분석하는 것이 272종이고 LCMS로 할 수 있는 것이 238종. 이 중에는 이제 겹쳐진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전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그 시료 전처리 과정에서 이 퀘처스 메소드를만을 가지고서 이걸 전체를 다 분석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에는 개별 시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시료 전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물질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정량 한계는 0.01mg per 킬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그 단계별로 좀 해설을 좀 드리면요. 먼저 이제 시료는 균질화를 시켜줘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균질화를 위해서는 이것을 굉장히 분쇄를 해줘야 됩니다. 미세한 분쇄를 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곡물류라든지 채소 같은 것들이 이게 분쇄가 잘 안 되잖아요. 짓이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액체 질소를 첨가해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얼린 다음에 그것을 분쇄를 시켜줘요. 그리고서 이제 표준체로서 한 420 마이크로짜리 이거는 메쉬 사이즈로는 40 메쉬를 통과시켜줘서 균질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 분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분쇄 지금 막대기 가지고서 그것을 분쇄를 시키다 보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니까 떻게 하냐면 이것을 조금 쉬어가면서 간헐적으로 분쇄를 해주는 것이 좋다 하는 거고 무게는 10g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AOAC 방법에서는 뭐 15g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그 식품 공정 방법에서는 10g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하는데 원심 분리를 할 때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튜브를 어떨 때는 그 원심 분리할 때 이 튜브를 오픈시켜 놓고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방법에서는 이 뚜껑을 완전히 닫아 놓고 하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추출 용매가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실온에서 이게 그래서 부피가 이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뚜껑을 닫고 하라 하는 그러한 그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쉐이킹도 하고 보통 뭐 200rpm에서 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수분 보정. 이게 이제 오리지널 방법은 80% 이상의 함수율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과체류의 적용을 어, 했죠. 그리고서 이제 뭐 이것을 아시토나이트릴로 추출한 다음에 건조제, 황산 마그네슘하고 NaCl을 염을 추가를 해줬는데 EN 방법인 EM 방법에서는 어떻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냐면은 80% 이상이면 수분 보정 없이 그대로 오리지널 방법을 사용하고 20에서 25에서 80%인
것은 10g당 10mg이 되도록 수분 보충을 해주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 미만인 그러한 검체류에 대해서는 검체 양을 한 1에서 5g 정도로 감소시켜 주라 하는 건데, 우리 이제 방법은 EM 방법이니까 이것을 좀 참고를 하면 좋고, 그래서 우리 식품공정에 있는 방법은 EM 방법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수분 함량이 높은 그러한 채소하고 과일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 이유 방법에서 검체별로 수분 첨가, 수분을 좀 더 첨가를 해주는 그 양이 얼마냐? 곡류의 경우에는 5g, 검체 양이 5g으로 해야 되고 원래는 10이죠. 과실 채소류가 원래 10이잖아요. 그러면서 수분 함량이 80% 이상인 건 수분 첨가를 안 해도 되는데, 곡류의 경우에는 이거 5g으로 하고 수분 첨가량을 10g으로 이렇게 높여주고, 건조한 것들 과실류,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낮은 것들이죠. 이것도 검체 무게를 5g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분을 7.5를 첨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분 함량이 25에서 80 사이에 드는 과실이나 채소류에 같은 경우에는 검체 무게가 10이면은 수분 첨가량은 전체 10g에서 검체 중 수분 양을 뺀 값을 X값을 집어넣어 주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스토나이트를 넣어줘 가지고 이제 그 아스토나이트를 원래는 아스토나이트를 이것을 ACN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이 아스토나이트라고 물은 얘는 원래는 보통은 섞여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층분리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수분하고 아스토나이트를 비는 대략적으로 지금 10대 10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염을 추가를 해줘요. 염을 뭘 집어넣어 주느냐? 황산 마그네슘 4g하고 NaCl 1g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게 되면 이온 세기가 높아지면서 층분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원래 수분하고 그 다음에 아스토나이트 비가 이렇게, 즉 이것이 부피가 이제 10ml로 근접을 해야 되는데, 수용액의 부피가 8에서 12ml일 때는 원래 오리지널에서 4g하고 1g의 NaCl, 황산 마그네슘을 4g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아시토나이트릴 부피가 9.8에서 10mg 이렇게 딱 근접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황산 마그네슘이 이 범위에서 무게가 증가한다든지, 그리고 NaCl이 이 범위에서 무게가 감소하게 되면은 이 아시토나이트릴의 추출 그 용매의 부피가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잠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비를 제대로 지켜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심 분리를 이제 시켜주죠. 원심 분리를 두 번 이제 시켜주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추출을 할 때, 아시토나이트를 넣어주고서 추출할 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클린업을 할 때 해주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 그 검체 종류가 이제 층 분리가 빨리 일어나느냐, 그리고 명확하게 되느냐,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해서 이게 층 분리가 이게 여기가 수분 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유기용매다. 그럼 층 분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원래는 깨끗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깨끗해야지 이 위에 것을 덜어내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느리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유지 함량이 2% 이상인 경우, 즉 유지 함량이 높은 경우에 층 분리 속도가 늦고, 그 다음에 이 층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원심 분리를 시켜줘서 이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준다. 그리고 또 이 수분 존재하에서 이 황산 마그네슘을 이제 가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층분리를 시켜주고 이게 이제 수분을 이것을 어, 먹게 되는데 황산 마그네슘이 이게 이제 수분을 먹으면서 이게 덩어리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 경화가 돼요. 그러니까 황산 마그네슘 같은 것을 추가하고 나서 즉시 투입 즉시 굉장히 세게 흔들어 주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원심 분리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pH를 조정을 해주죠.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 방법에서는 이 pH를 따로 조정해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EM 방법에서는 트리소듐 시트레이트하고 다이소듐 하이드로젠 시트레이트를 첨가해 가지고 pH를 5.0에서 5.5로 맞춰 가지고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AOAC 방법에서는 원래 추출할 때는 1% 아세틱 애시드하고 아세토나이트를 함께 집어넣어 주죠. 그래서 이때 이제 pH가 얼마가 되냐면은 2.8에서 3.0이 돼요. 이거는 이제 목적성이 뭐냐면은 일반적인 그 농약의 종류들을 보면은 비해리성 농약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약산성 농약, 뭐 약염기성 농약, 그리고 강염기성, 강산성 농약이 제일 작은데 이것에 이 약산성 농약에 좀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해준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AOAC 방법에서는 NaCl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트레이트 버퍼를 첨가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 뭘 해주고 있냐면은, 여기에 소듐 아세테이트를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NA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염이 첨가가 되면서 층분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식을 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추출 용매에다가, 이제 우리 이제 추출 용매하고 그다음에 아세틱 애시드 앞에서 집어넣어줬죠. 이것하고 합해지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게 이제 5.0에서 5.5가 되는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소듐 아세테이트를 집어넣어 주면서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AOAC 방법에서는 약산성 잔류농약에 대한 추출률은 증가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앞에서 2.8에서 3.0에서 추출했으니까. 그런데 이 범위에서 2.8에서 3.0 조건, 이 산성 조건에서 굉장히 약한 농약이 있어요. 잘 깨지기 쉬운 것들. 그리고 또 약염기성 농약 같은 거는 추출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추출 저하가 일어날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